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규명을 바라는 염원의 물결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의 CCTV 영상 기록이 진실규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녹화가 중단된 시점부터 발견 과정까지 의혹투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18 기념일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에 결국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세대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 연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시 그날입니다. 5년 전 오늘 진도 바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밀린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의문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단서와 해법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진도 팽목항을 연결해서 추모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양훈 기자 전해주시죠. 어둠이 내려앉은 진도 팽목항에는 지금 제 뒤로 빨간 등대만이 어렴풋이 보일 뿐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5년 전 4월 16일 저는 이곳 진도 팽목항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빨리 구조해달라고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늘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방파제를 따라 걸린 노란 리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진도 지역 학생들은 유가족에게 위로 엽서를 쓰고 소원 리본 연날리기를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걷는 팽목 바람길 걷기와 종교단체의 영산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 등 진도 지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서 녹이 슬어버린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며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슬픔을 간직한 채 5년 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304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세월호 CCTV 영상들이 저장된 영상기록 저장 장치 DVR은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쯤 뒤에 해군이 바다에서 수거해 해경에 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의 인수인계 서류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2014년 6월 22일 밤 해군이 수거한 DVR을 해경이 건네받으면서 작성된 인수인계서입니다. 밤 11시 40분에 세월호 3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발견했고 같은 시간 천칠함 순경 이모 씨가 인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확보한 또 한 장의 인수인계서, 수색한 해군 SSU 대원들도 인수한 해경도 같지만 DVR을 인계받은 시간은 다음날 오전 7시 5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인계자도 두 서류에서 달라 하나의 DVR이 각각 다른 시간에 2차례 수령됐다는 기록지는 DVR 조작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들 말로도 한 개 물건에 대해서 인수인계서가 2장이 존재하는 건 자기네들도 처음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해군이 DVR을 수거한 날 헬멧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제출된 영상에서도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분리하는 모습은 없고 영상 속 인물이 착용한 장갑이 바뀌는 등 실제 수거 장면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작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황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쉬운 시스템인 VTS와 그다음에 TRS는
믿을 수 있는 거냐. 유가족들은 DVR 조작 의혹이 짙어진 만큼 해경 교신 기록과 VTS 기록 등 알려진 데이터들도 믿을 수 없다며 허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속 시원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기 특조위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임무를 넘겨받았지만 진실 규명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사했던 청해진 해운의 한 팀장.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지만 국정원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성인이 청해진 해운대 국정원 담당자였다는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증인이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사고 사실을 보고한 일도 기억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기억에는 없습니다. 세월호 1기 특조위는 당시 정권의 방해 공작에도 3차례 청문회를 통해 해경 교신 내역과 제주 해군기지 철근 적재 그리고 인양 준비 과정의 부당성 등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등으로부터 제기됐던 250가지가 넘는 의문점들을 모두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 출범한 선체조사위원회도 선체 증인, 열린 침수 방지문을 통한 침몰 가속화 분석 등 기한 종료 전까지 나름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에 2가지 설로 나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 모든 것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앞선 두 위원회의 결과물을 받아든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초 100명 안팎의 인력 규모였던 1기 특조위의 절반도 안 되는 인력에다 강제 권한 없는 조사 등 한계가 적지 않은데 직접적인 침몰 원인과 초동 조치, 정보기관 개입과 진상 은폐 의혹, 구조 군안의 적정성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더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인데 하나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활동 기간도 짧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조작 의혹을 발표하면서 특별수사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하루라도 빨리 세월의 진실을 밝히자는 애타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조작 의혹을 사례로 들며 세월호 참사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범죄인 만큼 검찰 안에 수사단을 꾸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최소한 알 건데 그 기록을 지워버려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분 꼭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 이제 검찰에 세월호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내세운 진상규명 3대 과제는 구조의 문제점, 침몰의 원인, 당시 정부 차원의 방해 등입니다. 자료 미제출, 관계자들의 침묵과 부인, 내부 제보 부족 등 앞선 2개 위원회에서 봤듯이 특별조사위원회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고 진상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죽은 권력이라고 하지만 아직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그 당시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성을 좀 뛰어넘고 싶어서 세월호 영상 저장 장치 DVR 조작 의혹 제기와 1차 책임자 17명을 발표하는 등 가족협의회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데다 또 다른 정치적 논쟁 우려 등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자란 이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부릅니다.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세대들이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을 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세월호 참사를 봤던 아이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추모식을 마련했습니다. 추모곡과 플래시몹 등 프로그램도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꾸렸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제 또 이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잊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내 다음 세대에도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 또래 친구들의 아픔을 보고 자란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흘러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이 고등학생들은 동아리에서 노란 리본을 만들어 나눠주며 기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고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슴 깊숙이 새겨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과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는 노란 리본을 든 세월호 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리에서, 추모식 현장에서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세월호가 지긋지긋하다는 글과 말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이들이 어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은 우리가 기억할게요 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123 정장 1명뿐이라며 진실을 은폐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이전 정권의 비리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국가가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5.18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에 밀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던 정부 여당이 법을 바꿔서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 2달 전 임명을 거부하는 강수를 뒀던 청와대. 그런데 39주년 5.18 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돌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여당 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다음 달 5.18 기념일 전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출신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를 받았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여당의 물밑 협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버티자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추천 2후보 중 군 출신 권태호 후보는 받아들이고 기자 출신 이동욱 후보는 빼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협상의 조건에는 자유한국당이 5.18 당사자라며 문제 삼아온 민주당 쪽 추천 인사 1명을 빼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꺼내든 법 개정은 교착 상태를 풀 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자격 미달 후보를 받기 위해 법까지 바꾼다는 굴욕적 협상안이 임명 거부를 택하고 2달을 끈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는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은 거셀 겁니다. 지금의 정치 구도대로라면 광주 전남에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듯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진 의문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호남에선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보다는 다른 인물이 당선되길 더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의 경우 세대 교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신인들이 당선 가능성을 쫓아 민주당 행을 원하는 것도 세대 교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의 40% 가까이가 3선 이상인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관록을 넘어설 수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에 보았던 것처럼 유능하고 참신한 대항마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현직 프리미엄을 극복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도적으로 봉쇄인이 되어 있는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이죠. 또 야권발 정기 개편이 가시화될 경우 현직의 벽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선거제 개편도 세대 교체론의 중요 변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구조하에서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판이 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될 경우 지역 내 지지율 2위인 정의당 소속의 새 인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이 마을 근처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광산구청장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임곡동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광산구청장실을 4시간 동안 점거한 채 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면서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이행 협약이 다음 주 중으로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재정 지원 이행 협약식이 다음 주 23일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행 협약 체결에 앞서 전라남도 의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나주시 의회도 모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한전공대 재정 지원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가 광주시의 이전 후보지 용역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광주와 전남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비 후보지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3곳 가운데 수원과 대구는 예비 후보지가 확정됐고 광주는 국방부의 적정 통보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하철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물품 보관함에 있던 67살 이모 씨의 현금 1,800만 원을 빼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해서 물품 보관소에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